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코리안 GK 뉴스입니다.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GK 뉴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 엘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일까지 영국 바이러스는 1324건, 남아공 바이러스는 103건, 브라질 바이러스는 3건 등으로 매일 바이러스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 방역과 보건 지침 준수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2만 2천 명 이상 사망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접종자문위원회 내시는 백신 초기 공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리기 위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시는 코로나 백신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4개월까지 간격을 두어 접종자 수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백신 접종 간격을 늘렸습니다. 백신 수급이 재개되면서 백신 접종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만 회분이 3일에 도착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 곳에서 들어오는데 2천만 회분은 미국에서 오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190만 회분은 한국에서 옵니다. 또 캐나다 제휴사도 제휴한 인도에서는 200만 회분이 올 예정입니다. 오는 3월 말까지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650여만 회분의 백신을 수령하고 수천만 회분의 백신은 오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도착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파이저 바이온테크는 백신 한 병당 접종 횟수를 6회로 변경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25일에는 저장 온도에 대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파이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공급되면서 주정부에서는 시니어 접종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구의 약 80%가 접종되어야 안전한데 3일까지 256만여 분이 접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 물량이 많아지고 또 접종 간격의 변동이 생기면 보다 접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60세부터 80세 이상자에 대해 접종 계획을 밝혔는데 3월 15일부터 80세 이상자는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은 4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은 5월 1일부터, 6월에는 65세 이상, 7월에는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퀘벡은 오는 8일부터 4개 지역이 오렌지 존으로 완화됩니다. 3월 초부터는 85세 이상자부터 대량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3월 15일부터는 약국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엘버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75세 이상으로 접종을 확대했고 오는 4월부터는 50세부터 74세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3월 16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7월 말까지 첫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간격도 최대 16주까지 연장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에서는 길어진 폐쇄로 파업도 속출하고 있는데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재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근로자 임금의 75%까지 지원하는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과 65%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캐나다 긴급 렌트 지원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이 근로자가 임금 지원을 받고 있고 렌트 지원은 11만 9천여 곳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 혜택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침내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인데 현재 국세청은 CRB 등 정부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정을 강화시키고 또 주요 현안 및 기후변화와 글로벌 대응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진입하면서 온라인 사기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1억 640만 달러치 중 6,260만 달러는 온라인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이 단지 5%만 보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토론토 뉴스york과 인도를 한 차량이 돌진해 한인을 포함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의 주범인 알렉 미니시안에게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4월 23일에 발생한 토론토 밴 돌진 사건은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인도를 차량이 무자비하게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내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8명의 여성과 남자 2명 등 10명의 사망자 중에는 한인 여성 2명과 남자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에 나섰는데 용의자가 자폐증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서 주변에서는 분노가 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오는 3월 5일은 경칩입니다. 봄날씨 같은 영상 기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부 지역은 3, 4, 5월의 평상 온도에 가까우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 지역은 쌀쌀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2월에 비하면 다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월 대보름 전날 25일과 당일 26일 이틀 동안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 속에 보름달이 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2월에 뜨는 보름달은 스노우문으로 불립니다. 올해는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슈퍼문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는 원문, 4월에는 핑크문, 5월에는 플라워문이 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